연방학자융자금을 탕감받으려면 5가지를 사전에 준비하고 11월 15일까지 제출해야 할 것으로 권고되고 있습니다. 팬데믹 2년 동안 초등학생들의 수학과 읽기 성적이 20년이나 후퇴한 것으로 조사돼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국제유가와 미국 내 휘발유 값이 급락하고 있어 미국의 물가 급등까지 잡힐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미 전역에서 교사 부족 사태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버지니아주가 교사 부족 사태 타개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중간 선거를 앞두고 공화당의 파고가 잔물결로 바뀌었다는 평을 듣고 있으나 하원 다수당 탈환 가능성은 아직도 높은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연방학자융자금을 탕감받으려면 5가지를 사전에 준비해놓고 있다가 10월 초에 시작되는 탕감 신청서를 작성해 11월 15일까지 제출해야 할 것으로 권고되고 있습니다. 우선 연방교육부에 알림 메시지를 신청하고 스튜던트 에이드 웹사이트에서 자신의 연방론과 펠그란트를 받았는지 확인하고 2020년 또는 2021년도 세금 보고서에서 AGI를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김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발표한 학자융자금 $10,000 내지 $20,000 일괄 탕감안을 시행하기 위해 백악관과 연방교육부가 본격 준비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이번 학자융자금 탕감은 신청 마감 데드라인이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아직 여유가 있지만 월 상환이 2023년 1월 1일부터 재개됨으로써 그 이전에 탕감을 완료받으려면 조기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백악관은 학자융자금 탕감 신청서를 10월 초부터 제출받기 시작할 것으로 밝히고 월 상환이 재개되기 전에 탕감을 완료받으려면 오는 11월 15일까지 탕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CBS 뉴스는 그때까지 학자융자금을 탕감받기 위해 5가지를 사전에 준비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첫째, 연방교육부 웹사이트인 ed.gov/subscriptions에 접속해 첫 번째 박스인 연방학자융자금 업데이트에 체크하고 본인의 이메일 주소를 제출하면 탕감과 관련된 알림 메시지를 이메일로 받게 됩니다. 둘째, 자신이 저소득층 무상보조인 펠그랜트를 받았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student.aid.gov의 펩사 아이디로 로그인하면 자신의 연방학자융자금 내역이 나오기 때문에 펠그랜트를 받은 기록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펠그랜트를 받은 사람들은 $10,000가 아닌 $20,000까지 탕감받게 됩니다. 셋째, 자신의 학자융자금이 연방론이거나 연방정부가 현재 보유 또는 보증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탕감 자격이 있는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펠그랜트를 확인할 때 파악한 자신의 학자융자금 내역을 보면 연방론인지 알 수 있습니다. 학부모와 대학원생들이 받고 있는 플러스론도 연방론일 경우 탕감 대상이 됩니다. 넷째, 2020년도와 2021년도 세금보고서 1040에서 라인 11에 있는 AGI를 살펴보면 개인 $12만 5천, 부부 공동 파일 시 $25만 이하여야 탕감 자격이 됩니다. 연방정부는 둘 중 하나의 세금보고서에 있는 AGI가 단 1센트라도 상한선 아래일 경우 탕감 자격을 얻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학자융자금 탕감을 완료해 조정된 액수로 월 상환을 재개하려면 10월 초 탕감 신청서 오픈 때부터 반드시 11월 15일까지 한 달여 안에 탕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탕감액을 조정받아 2023년 1월 2일부터 월 상환을 재개하게 됩니다. 11월 15일을 넘길 경우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계속 탕감 신청을 제출해 결정을 받을 수 있지만 그때까지는 조정되지 않은 학자융자금 빚을 매월 상환해야 합니다. WKTV 뉴스 김지수입니다. 팬데믹 사태 2년 동안 미국 초등학생들의 수학과 읽기 학업 성적이 20년이나 후퇴한 것으로 조사돼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이를 만회하려면 최소 3개월에서 9개월이나 보충 수업해야 할 것으로 교육 전문가들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미국에서 2년간 100만 명이 넘는 목숨을 앗아갔을 뿐만 아니라 초등학생들의 학업 성적을 20년이나 후퇴시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 전역에서 9세 어린이들인 초등학교 3학년생들을 대상으로 표본 시험을 실시한 결과 수학 점수는 팬데믹 직전인 2020년 초 241점이었으나 2년이 지난 2022년 초에는 234점으로 7점이나 하락했습니다. 수학 점수는 20년이 넘는 1999년의 수준으로 되돌아간 것입니다.
초등학교 3학년생들의 읽기 점수는 2020년 220점에서 2022년에는 215점으로 5점 내려갔습니다. 읽기 점수는 18년 전인 2004년으로 후퇴한 것입니다. 인종별로 보면 초등학교 수학 점수는 아시아계가 259점으로 가장 높았으나 이것도 266점에서 평균과 같이 7점 하락했습니다. 백인들의 수학 점수가 244점으로 6점 내려갔고 히스패닉은 223점으로 9점이나 하락했으며 흑인들은 212점으로 무려 13점이나 하락했습니다. 읽기 점수에서는 아시아계가 240점으로 가장 높은 데다가 1점밖에 내려가지 않았으며 백인들은 223점으로 5점 하락했습니다. 히스패닉의 읽기 점수는 204점으로 6점, 흑인들은 199점으로 같은 6점 내려갔습니다. 수학 점수의 하락폭을 지역별로 보면 중서부 지역이 2년간 9점 하락해 가장 많이 내려갔습니다. 북동부는 8점, 남부는 7점 하락했으며 서부가 가장 적은 5점 떨어졌습니다. 미국에서도 팬데믹으로 학교 문을 닫은 기간이 길었고 문을 다시 열더라도 대면 수업 대신에 온라인 수업으로 대체했기 때문에 학업 성적의 기록적인 하락을 초래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초등학생들의 학업 성적이 1점 하락할 때마다 3주의 보충 수업이 필요한 것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수학 교육을 만회하려면 고득점자들은 3점 하락했기 때문에 9주의 보충 수업이 필요하고 저득점 학생은 무려 12점이나 떨어져 36주, 즉 9개월이나 보충을 해줘야 할 것으로 계산되고 있습니다. 연방정부는 1220억 달러를 교육 개선에 투입하기로 했는데 그중 20%는 초등학교 수학과 읽기 성적 만회, 따라잡기에 쓰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미 전역의 상당수 지역에서 교사들이 부족하고 교사 충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팬데믹에 직격탄을 맞은 교육을 개선시키는데 멀고도 험난한 길을 걷게 될 것으로 경고되고 있습니다. 국제유가와 미국 내 휘발유 값이 연일 급락하고 있어 미국의 물가 급등까지 조속히 잡힐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국제유가는 영국 브렌트유가 90달러대에 턱걸이하고 있고 서부 텍사스 중진유는 80달러대 중반으로 주저앉았으며 미국 내 휘발유 값도 6월 중순 5달러에서 지금은 3달러 83센트로 내려갔습니다. 김윤미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을 비롯한 지구촌의 물가 급등을 야기시켰던 유가가 연일 급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9월의 첫날 국제유가는 사흘 연속 하락했습니다. 영국 브렌트유는 배럴당 90달러대에 턱걸이하고 있으며 서부 텍사스 중진유는 9월 첫날에 3% 이상 급락하며 86달러대까지 주저앉았습니다. 9월이 시작되면서 여름 여행 시즌의 성수기가 끝나고 각국의 경제도 냉각돼 유류 수요가 급감할 것으로 예상돼 국제유가가 급락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미국 내 휘발유 값은 2달 이상 연일 내리고 있습니다. 미국 내 휘발유 값은 전국 평균으로 6월 14일 5달러를 넘겨 5달러 2센트까지 치솟은 바 있습니다. 9월의 첫날 미국의 전국 평균 휘발유 값은 갤런당 3달러 83센트로 내려갔습니다. 이는 일주일 전에 비해 5센트 내려간 것이고 한 달 전보다는 38센트 인하된 것입니다. 다만 1년 전에 3달러 17센트보다는 아직 66센트나 비싼 수준입니다. 미국의 물가는 6월 중순일에 시작된 유가 급락으로 7월에 정점을 찍고 내려가기 시작했다는 평을 듣고 있습니다. 미국 대도시들의 물가를 보여주는 CPI 소비자 물가는 6월 9.1%에서 7월 8.5%로 진정된 데 이어 전역의 물가를 평균하는 PCE 개인 소비자 지출 물가는 6월 6.8%에서 7월 6.3%로 완화됐습니다. 미국의 물가를 진정시키는 데에는 연준의 공격적인 연속 금리 인상이 수요와 생산 활동을 동시에 냉각시키고 있기 때문이지만 수요 냉각으로 유가가 급락한 게 주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국제 유가와 미국 내 휘발유 값이 급락세를 보이며 9월을 맞았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인하되고 물가 급등을 더욱 둔화시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물가에서 절반이 유류와 식품 가격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유가 급락이 운송비에 영향을 받는 식료품 가격도 떨어뜨리고 전반적인 물가 상승률도 다소 낮출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FOMC 표결 멤버이기도 한 로레타 메스터 클리블랜드 연방은행장은 올 연말 기준금리를 4%까지 올려 물가는 5에서 6%대로 낮추게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WKTV 뉴스 김윤미입니다.
버지니아 주정부가 교사 부족 사태를 타개하기 위해 교사 자격증을 쉽게 취득하도록 하고 은퇴 교사, 타주 교사를 최대한 유치하는 등 종합 대책을 시행하고 나섰습니다. 글렌 영킨 버지니아 주지사는 교사들을 최대한 영입하기 위해 2년간 10% 봉급 인상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 전역에서 교사 부족 사태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버지니아주가 교사 부족 사태 타개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글렌 영킨 버지니아 주지사는 교사 부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들을 담은 행정명령을 발동했습니다. 영킨 버지니아 주지사는 버지니아에서 교사들을 최대한 확보해 당면한 과제를 해결하는 데 장애물을 가능한 한 모두 없앨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주지사 행정명령에 따라 버지니아에서는 교사 자격증을 보다 손쉽게 취득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은퇴한 교사들을 모든 버지니아 교직에 재취업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타주 지역 교사들을 최대한 영입하기로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문직, 재향군인들 가운데 교직을 희망하고 능력을 갖춘 사람들의 경력을 활용해 교직에서 봉사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커리어 스위처가 가능하도록 입법 작업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또한 신규 교사나 준 전문직을 교육시킬 수 있는 등록 교사들의 연수 프로그램도 운영키로 했습니다. 이 밖에 학교 내 교사나 다른 공무원들의 자녀들을 돌볼 수 있는 차일드 케어 시설도 확충키로 했습니다. 버지니아 주정부는 신규 교사 채용이나 현직 교사를 유지시키는데 보너스와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나아가 버지니아 교사들의 봉급을 2년간 10%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습니다. 글렌 영킨 주지사는 2년간 10%의 교사 봉급을 인상하기 위한 예산을 이미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11월 8일 실시되는 미국의 중간선거에서 상하원 다수당을 장악하려는 선거전이 9월을 맞아 홈스트레치에 돌입했습니다. 상하원을 휩쓸 기세였던 공화당의 파고가 낙태권 폐기 판결 등 악재로 잔물결로 바뀌었다는 평을 듣고 있으나 하원 다수당 탈환 가능성은 아직도 높은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한면태 기자입니다. 미국이 9월을 맞아 중간선거전의 홈스트레치 파이널 푸시에 들어갔습니다. 11월 8일 실시되는 중간선거에서 상하원 다수당을 장악하기 위해 최후의 2달 승부에 돌입한 겁니다. 올 봄까지만 해도 공화당이 큰 파고를 일으켜 상하원 다수당을 동시에 탈환할 기세였으나 이제는 잔물결로 바뀌었다는 평을 듣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이 9월의 첫날 보도한 여론조사 결과 오늘 선거가 치러질 경우 어느 당 후보에게 투표하겠다는 물음에 민주당 47%, 공화당 44%로 역전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월 조사에서는 공화당이 46대 41%로 5포인트 앞섰으나 선거가 임박해진 9월에는 3포인트 차이로 역전당한 겁니다. 특히 선거 승패를 좌우하는 무당파 유권자들은 3월에는 공화당에게 12포인트 차이로 기울었으나 지금은 3포인트 차이로 민주당 쪽에 선 것으로 월스트리트저널은 밝혔습니다. 선거 2달 전 중간선거 판세에 대해 CNN은 쓰나미처럼 몰려오던 공화당 파고가 이제는 알 수 없는 진흙탕으로 변해버렸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간선거 전 판세가 바뀐 주된 요인은 지난 6월 말 보수화된 연방 대법원이 50년 만에 여성 낙태권 보호를 폐기한 판결을 내리면서 여성 유권자들이 대거 공화당 지지 대열에서 이탈해 민주당 후보 지지로 돌아서고 있기 때문으로 월스트리트저널 등 미 언론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조 바이든 대통령이 최근 들어 대기업으로부터 10년간 7,400억 달러의 세수를 늘려 서민건강보험과 에너지전환, 기후변화 대처에 4,300억 달러를 투자하고 3,000억 달러를 적자 감축하겠다는 인플레이션 감축법 등 주요 입법에 성공해 지지율을 반등시키고 있는 것도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공화당의 파고가 잔물결로 바뀌었다고 해도 하원 다수당 탈환 가능성은 여전히 높은 것으로 자타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선거 분석으로 유명한 워싱턴의 쿡 정치보고서는 공화당이 하원에서 늘릴 의석수가 20 내지 25석에서 현재는 10석 내지 20석으로 줄어들었으나 4석만 빼앗으면 다수당이 되므로 하원 다수당 탈환 가능성은 여전히 높다고 판세를 분석했습니다. 워싱턴의 선거 분석 싱크탱크인 538은 현재 민주당이 상원 다수당을 유지하고 공화당이 하원 다수당을 탈환하는 상하원 분리 지배 가능성이 45%로 가장 높다고 제시했습니다. 민주당의 상원 다수당 유지 가능성은 68%, 공화당의 하원 다수당 탈환 가능성은 76%나 된다고 이 싱크탱크는 예측했습니다.
WKTV 뉴스 안면택입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